안녕하세요. 초보자입니다. 싱크와이즈 창립 29주년 기념일을 맞아 활용수기를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공유할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마인드맵은 제가 이 영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의 목차입니다. 저는 현재 금융권에서 전산 시스템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올해로 11년 차이고 싱크와이즈를 사용한 지는 7년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보여드릴 주제는 싱크와이즈로 업무 뽀개기입니다. 보통 직장인들은 일주일에 5일 그리고 하루 10시간 이상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직장을 다니면서 업무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야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처리되지 않는 업무 때문에 집에 돌아와서까지 신경 쓰이고 힘들었던 날이 많았습니다. 회사에서 힘들수록 집에 돌아오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자기 보상을 많이 찾았던 것 같습니다. 술이나 게임 같은 것들 말이죠. 하지만 결국 회사 업무가 해결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힘들어질 것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에 어떻게 하면 하루의 절반의 시간을 보다 즐겁게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간간히 여행 계획이나 독서노트를 보면서 독서노트에 활용했던 싱크와이즈를 업무에 적용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3년 정도 지나니 비주얼 시킹으로 업무 달인되기라는 사내 스터디도 개설해서 1년 동안 회사의 지원을 받아 동료들과 업무 활용 방법이나 관련 지식들을 공유하는 활동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고 활용해 보면서 알게 된 소소한 팁들을 여러분들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 영상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오해 풀기. 저도 처음에는 업무에 적용하기 힘들었습니다. 관련 책을 읽어도 이미 멋지게 완성된 그림들만 보고 있으니 눈높이만 높아져서 제가 작성하는 것들이 못나 보였고, 그렇게 한두 번 해보고 마음에 들지 않아 그만두기를 반복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보여주기. 회사에서 일어나는 상황별로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 최대한 자세하고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3단계 공유하기. 아주 소소한 것들부터 매핑을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개인 블로그나 싱크와이즈 공식 카페나 매피아의 결과물을 공유해보세요. 이러한 활동들이 지속할 수 있는 힘이 될 테니까요. 자, 먼저 마인드맵을 방해하는 오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손 마인드맵을 그리려고 하면 그림을 잘 그려야 된다라는 것 오해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림뿐만 아니라 몇 개의 단어만으로도 싱크와이즈는 멋지게 구성을 할 수 있으니까 이미 그 싱크와이즈로 그렸던 것들을 나중에 손으로 따라 그리는 연습을 하시는 게 오히려 실력은 더 빨리 올라가는 지름길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어, 제가 이런 마인드맵에 대한 걸 설명을 드릴 때마다 자신은 뭐 마인드맵핑식이나 할 거창한 주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꼭 거창하고 의미 있는 주제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주변에 보이는 간단하고 소소한 것들부터 해보면서 자연스럽게 익히시면 됩니다. 게다가 이런 생활 속의 마인드맵들을 모아서 매일 마인드맵이라는 책도 출판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소소한 일상도 마인드맵으로 해놓으면 아마 의미가 부여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이 세 번째가 제가 가장 힘들었던 점이었는데요. 잘 그리고 싶은 어떤 그런 욕심들이 오히려 제 의지를 깎아먹고 있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처음부터 완벽하게 작성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저도 사실 한 번도 한 번에 저도 그려내지는 못하고요. 왜냐하면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수정을 통해서 다듬어질수록 멋져지는 결과물이 더 성취감이 있으니까 그냥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리하는 방식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혹시 정리법에 유명하신 두 분을 아시나요? 안도 마리에라는 저자분하고 윤선현이라는 그 저자분이십니다. 이분들이 책에 옷장을 정리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집안 곳곳에 방치되어 있는 옷들을 모두 거실에 다 쌓고 한데 모읍니다. 그리고 큰 박스 두 개를 준비해서 버릴 것과 남길 것, 이 두 개만 분류하는 것입니다. 간단한 방법이지만 아주 강력하지요. 생각 정리 원리도 이것과 같습니다. 생각을 한데 모으고 같은 것들은 그룹핑하고 다른 것들은 분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분리된 것들을 지금 바로 처리해야 될 것, 아니면
오늘 처리는 못하지만 어쨌든 계획을 세워서 정리해야 되는 것들, 그 분류 기준에 따라서 처리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장보기를 한다고 봅시다. 장보기를 할 때 사야 될 것들이 양파, 당근, 사과, 감자, 양배추, 우유, 라면, 커피, 아이스크림, 장난감 이렇게 있는데요. 사실 실제로는 어, 이렇게 뭐 야채면 야채, 뭐 유제품이면 유제품 이런 식으로 그 주문이 들어오지 않아요. 뭐 와이프가 카톡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뭐 올 때 우유 하나 사와. 오늘 저녁은 뭐 할까? 잡채나 해볼까? 그러면은 양파랑 당근이랑 감자만 있으면 되겠네. 커피도 떨어졌어. 뭐 샐러드도 먹고 싶으면 양배추도 사오고 애기 장난감이랑 자기가 먹을 아이스크림도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저희는 재분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큰 마트에는 층별로 그 파는 장소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제 동선에 맞춰서 이렇게 뭐 1층에서 장난감 사서 지하 2층 내려가서 식료품, 공산품부터 신선 제품, 냉장 제품 사서 계산대 이렇게 한 번에 한 코스로 가게 되면 위에 있는 것들이 빠짐없이 살 수 있겠죠. 이렇게 중구 난방으로 이렇게 오는 것들을 구조화하는 이유는 인식 때문인 건데요. 직관적으로 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구조화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은 어, 동그라미를 몇 개를 이렇게 그려 놓은 건데요. 이게 몇 개인지 아시나요? 직관적으로 보기는 힘드니까 하나씩 세어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세 개씩 네 군데로 구별해 놨을 때는 어떠실까요? 앞에 그림하고 차이는 어떤가요? 묶어보니 훨씬 빨리 셀 수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이렇게 구조해 놓으면 직관적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인식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 이제부터 생각을 해보자 한다고 해서 생각이 되지는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양말을 신을 때 왼쪽을 먼저 신으시는지 오른발을 먼저 신으시는지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현관문을 나설 때 손잡이를 왼쪽으로 돌렸는지 오른쪽으로 돌렸는지 생각하시나요? 보통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기억도 가물가물하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본능적으로 했던 행동들일 겁니다. 근데 어느 날 현관문 손잡이를 돌렸는데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 왜 문이 안 열리지? 그제서야 문 여는 행동을 인식하고 문이 안 열리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생각 이전에 인식이 선행되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인지하는 능력이 제일 중요한데요. ThinkWise를 사용하는 이유가 이런 결론이에요. 사소한 것부터 복잡한 것까지 이렇게 구조화하거나 단순화하는데 굉장히 좋은 도구이고 이런 인식들로부터 어떤 생각이 이뤄지면서 저희가 어, 그 생각을 실천을 하던가 그 생각을 뭐 다음 계획으로 일정을 잡거나 그 어떤 정리를 하는 제일 첫 단계가 이제 구조화하는 거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간단한 원리를 알았으니까 프로그램 환경 설정부터 활용 방법까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프로그램 옵션부터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옵션은 어, 여기에 가지가 생성된 것들에 원래는 이제 현재 가지 유지 그리고 새로 생성 가지 선택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가지를 시작을 할 때 가지를 만들고 나서 엔터를 딱 쳤을 때 커서가 여기에 머물 것이냐 여기에 한 칸 제가 작성한 걸로 내려올 것이냐 이렇게 설정하는 건데요. 저는 이제 선택 사항인데 저는 계속 이야기를 더 깊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게 더 편해서 이렇게 설정을 해놨고요. 그리고 많은 어떤 맵들을 관리하다 보면 이 프로그램이 종료되었을 때 어, 업무하던 것들이 이제 다시 열어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시작에 보면 종료 시점에 열려있던 모든 문서 열기라는 걸 체크를 하면 다시 이 프로그램을 실행만 해도 열려있던 이런 맵들을 다 열어볼 수가 있으니까 저는 체크를 했고요. 기본 디자인 설정도 기본 스타일이 이제 처음에는 뭐 곡선으로 되어 있고 이게 방사형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모양도
이렇게 되어 있을 건데 자기만의 스타일이 이제 고정이 되어 있다고 하면 이걸 먼저 세팅을 해 놓으면 저희가 새로운 맵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디자인이 먼저 먹혀 있는 상태에서 스타일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글 편집 도구가 지금 여기에 보시면 이 부분이 지금 아마 텍스트가 이렇게 뭐 글꼴이라든지 정렬이라든지 이렇게 분할이 되어 있지 않으실 건데요. 여기 보시면 옵션에 여기 홈 글꼴 관련 기능, 폰트, 굵기, 색 등 각각 표시 이걸 체크를 해주시면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서 좀 관리하기 편하실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금융권에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인터넷이 안 돼요. 인터넷이 안 된다는 말은 이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고 라이센스를 받아서 인증을 하려고 하면 인증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증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에 관해서는 이제 제가 그 고객센터에 물어보니까 오프라인 라이센스를 발급을 받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같이 이런 그 보안이 좀 강화되어 있는 인터넷이 안 되는 데에서는 오프라인 라이센스를 문의하셔서 발급을 받으신 다음에 설치하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 회사에서 일어나는 상황별로 활용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시스템 개발자이지만 운영 담당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영업점에서 문의 전화도 많이 옵니다. 해결이 안 될 때는 원격 PC로 지원도 해야 하고요. 각종 보고서와 그때그때 해결해야 되는 오류들도 많습니다. 물론 그 운영하면서 개선해야 될 사항이나 변경 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개발도 해야 되고요. 이러한 것들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순서 없이 밀려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는 인박스라는 가지를 하나 만들고 지시가 올 때마다 바로바로 적습니다. 전화로 들어올 때도 있고 메신저로 내용이 들어올 때도 있고 이제 회사 내 메일로도 첨부 파일을 확인해서 수정해서 회신 달라고 하는 업무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들에 대해서 처리하는 방식은 일단 이렇게 밀려 들어오는 내용을 한데 다 모읍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문제나 해결해야 되는 어떤 정리해야 될 대상을 한 곳에 모으는 게 중요하고요. 여기에서 중요도 그리고 긴급도에 따라서 분류를 합니다. 여기서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목표이고요. 우선순위에 따라서 지금 당장 해야 되는지 이게 중요하진 않지만 빨리 해야 되는 어떤 긴급도가 있는 것이면 위임을 해야 된다든지 지금 긴급하지도 않지만 중요한 것들은 회의나 어떤 프로젝트로 좀 더 세분화시켜서 일정을 잡아야 된다든지 이렇게 일상 업무를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인박스에 수집을 하고 긴급도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지금 바로 실행해야 될 것, 일정이 추가될 거면 일정 달력을 이용해서 일정을 넣고 좀 더 쪼개야 되는 것들, 좀 덩어리가 큰 것들은 이제 프로젝트로 진행을 해서 별도의 마인드맵이나 별도의 문서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업무를 하다 보면 이런 인스턴스성 업무 외에도 정기 작업이 있습니다. 정기 작업은 일일, 주간, 월간 그런 게 있겠죠. 그 웹 서비스 지금 시스템 관리자이기 때문에 지금 서비스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있을 거고 그런 점검을 하고 개발을 한 한 주에 한 번은 이제 주간 보고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매 주간의 정기 작업이고요. 그래서 이런 주간 보고서를 작성을 할 때 했던 일들 그리고 했던 상세 내용 그리고 결과 그리고 진행은 했는데 아직 완료가 되지 않은 것들에 대한 현재까지의 진행 같은 것들을 주간 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주간 보고서가 이제 저만 알아보면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양식으로 이제 공유를 해야 되는데요. 저희는 이제 은행에서는 양식이 있어요. 보고서 양식이 아마 이렇게 제목은 경고딕으로 포인트, 두 번째는 네모로 시작해서 한글 이응으로 시작해서 좀 더 3뎁스는 하이픈을 이용해서 그리고 그 문서에 대한 위아래 여백과 줄 간격, 기본 폰트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양식이 다 고유 양식이 회사에는 있어요. 그래서 이 양식들을 미리 한글 문서로 만들어 놓고
방금 같이 주간보고서 같은 것들을 여기에 내보내기 기능으로 한글 맵으로 변환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방금 주간보고서를 이제 보고문으로 제가 양식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아까 제가 그 은행 양식에 맞춰서 만들어 놨던 대로 저는 마인드맵으로는 그냥 적어 놨지만 이런 양식대로 한 장의 보고서가 만들어지고 이걸 매주 이제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거죠. 그게 아니면 매번 이거 손으로 쳐야 되고 이거에 대한 양식을 만들어서 띄어쓰기도 하고 해야 되겠죠. 결국에는 일상 업무들 중에서 자주 하는 것들, 반복적으로 하는 것들, 기간에 맞춰서 하는 것들을 정기 작업으로 빼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월 운영 현황 보고서라고 이제 저희는 시스템 담당자이기 때문에 보고서도 작성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한 달에 했던 그런 일들을 일람표로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뭐 공지사항이나 일반 업무 얼마나 했고 뭐 개발 업무는 얼마 했고 그리고 서버는 뭐 업데이트나 뭐 보안 취약점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뭐 보고를 하는 거고 이제 이건 차세대인데 2014년도에 저희 쪽에 그 포스트 차세대가 있어서 그 차세대 했던 내용을 프로젝트 큰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따로 별도로 보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형광판을 만들어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무 일지를 작성을 할 때 일상 업무도 있을 거고 일상 업무의 볼륨이 큰 경우에는 이제 정기 작업, 비정기 작업, 그리고 프로젝트 이렇게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비정기 작업, 이 한글 양식은 이 도움말 보기로 들어가서 링크에 싱크와이즈 고수대기에 한글 서식 만들기라는 그 가이드 문서가 있습니다. 그걸 참조하셔서 여기인데요. 여기 참조하셔가지고 순서대로 만들어 보시면 뭐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저도 만들 때 이걸 참조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정기 작업들 중에서도 어떤 뭐 비정기로 서버 관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뭐 서버가 한두 대가 아니고 여러 대일 경우에는 이 서버의 아이디 패스워드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서 이걸 또 어디다가 적어 놓지를 또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남들이 이제 보면 안 되는 문서이기 때문에 문서로도 못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이 마인드맵에다가 뭐 서버 관리라는 별도의 이제 마인드맵을 만드셔도 좋고 그래서 이런 뭐 서버명 그리고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이제 이거는 엑셀에도 없는 기능인데요. 여기 채우기에 이 가지를 전체로 채울 수도 있지만 이렇게 드래그를 한 상태에서는 텍스트도 이제 바탕화면을 채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패스워드가 노출이 될 건데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채우기로 까만색으로 하면 남들이 봤을 때는 못 보지만 저희가 필요할 때는 더블 클릭해서 뭐 복사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서버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 학생 같은 경우는 공부를 해도 되겠죠. 뭐 학습할 때 학습 내용이 뭐 정의, 정의의 의미 해서 뭐 정의는 뭐, 뭐 도덕적 정의와 뭐 규범적, 절차적 정의가 있다. 이렇게 뭐 정의 의미를 공부를 한다고 할 때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채워놓고 이렇게 들어가서 채워놓으면 저희가 이제 공부할 때도 이런 단어에 칸 채워듯이 이렇게 공부할 수가 있으니까 활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업무 일지를 작성하시다 보면 이제 진행 업무가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뭐 전화 같은 경우에 뭐 보고해다 내용을 전달해라 뭐 이런 것들은 인스턴스식인데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담당자 회의 뭐 6월 오늘이 지금 8일 그리고 요건 정의서도 6월 8일 그리고 개발 진행은 6월 9일 그리고 개발 완료는 6월 10일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저희가 기호를 통해서 이쁘게 꾸며줄 수는 있어요. 뭐 지금 담당자는 누구고 뭐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요건 정의서 작성하는 거고 두 번째 뭐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출력으로 했을 때만 보여지지 이런 내용을 카피를 해서 어떤 내용을 공유하기에는 이런 식으로
복사를 해서 내용 공유하기에는 해당하는 이미지가 없기 때문에 차라리 이 저희가 보기 편하기 위해서 직관적으로 이제 진행되고 있는 거는 볼드체로 이렇게 추가를 하시고, 만약에 완료가 되었다 하면 오늘 회의를 했으면 이 취소선, 이게 단축키로 하면은 컨트롤 V 키와 컨트롤 K 키인데요. 이렇게 처리를 하면 처리된 것 없이 직관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할 때도 좀 더 관리하기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진행 부분을 강조하고 부분 완료되어 있는 부분은 취소선을 그어서 저희가 문서를 언제든지 이렇게 진행 상태를 직관적으로 표시할 수 있게 되면 업무 일지의 역할은 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업무 일지라는 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일상 업무를 다 이제 인박스에 전화도 들어오고 메신저도 들어오고 메일로 들어왔을 텐데,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에 다 추가를 해서 일을 다 완료를 하게 되면 완료를 하나 가지를 만들어서 여기 완료에 추가되어서 오늘 할 일이 없었을 때, 이때가 이제 저희가 오늘 업무가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이제 웃으면서 퇴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완료 업무 이런 것들이 나중에 저희가 이제 업무를 했으면 업무를 한 거에 대한 금기 자료를 만들어서 이런 것들이 보고에 또 활용이 돼요. 그래서 개인 월간 보고나 어떤 언제 누구랑 했고 언제까지 진행됐는지 중간 보고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완료가 됐으면 완료가 언제 완료됐고 이런 날짜 같은 경우에도 자신만의 어떤 그 규칙을 정해 가지고 앞에 오늘까지 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오늘 시작한 것들, 그리고 6월 12일 이 날짜까지 해야 되는 것들, 이런 어떤 규칙을 내부적으로 가지셔가지고 작성을 하시면 좀 더 알아보기 쉽겠죠. 그리고 휴가를 갈 때 중요한 게, 저희는 이제 대직자를 지정을 해서 이제 휴가 인수인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저희가 하던 업무들 중에 이제 진행되고 있던 이렇게 캔슬된 거는 완료된 거는 다 빼고 나머지 애들이 내가 6월 20일부터 6월 23일까지 휴가를 간다 라고 하면 이 휴가 일정에 그 가지를 하나 만들어서 이 앞에다가 간단하게 이렇게 적어 놓고, 이것들도 이런 식으로 아까 주간 보고의 한글 파일로 만들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만 앞에 그 앞글자만 추가를 해도 이걸 그대로 카피를 해서 붙여 넣으면 이런 구조로 보여지게 되기 때문에 전달 받는 사람도 굉장히 쉽게 전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메신저나 메일이나 작성을 할 때 이런 것들 한번 확인을 해줘, 일 점검하는 거 있고 주간 보고 작성하는 것도 대신 좀 작성해주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인수인계가 바로바로 뭐 유선으로 하던가 특별하게 문서로 이렇게 상세하게 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업무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휴가를 갔다 왔어요. 휴가를 갔다 왔을 때 과연 내가 지금 업무일지를 봐서 이렇게 체크되어 있는 곳, 완료된 것들, 진행하고 있는 것들 이렇게 표시는 해놨지만, 이런 가지들이 굉장히 많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는 여기 옵션에 보면 보기 옵션에 오늘 그리고 3일 이내에 수정했던 것들이 이렇게 선택이 돼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오늘 이 맵을 다 작성을 발표를 해서 작성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건데, 그게 아니고 이 맵을 계속 수정해서 거치다가 나중에 한 3일 뒤에 오늘 3일 이내 이런 걸 체크를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내가 수정했던 것들이 이제 직관적으로 이렇게 보이게 체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 영속성을 좀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휴가를 갔다 와서, 그것도 하루 갔다 온 게 아니라 2, 3일 정도 갔다 왔을 때 업무에 딱 복귀했을 때 아침부터 이제 이 업무지를 열겠죠. 열어서 뭐부터 해야 되지? 에 대한 어떤 그런 헷갈리는 게 없는 것 없이 바로 업무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개선사항 도출,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이제 시스템을 관리하면서 그때그때 생각나는 어떤 아이디어 같은 것들 있죠. 업무 처리를 하고 났는데 개선, 배치 프로그램이 좀 늦다, 개선 다음에 개선하자, 이런 아이디어 같은 것들,
뭐 생각이 그때그때 떠오르는 것들을 이렇게 열려있는 메모에 마인드맵에다 정리를 해놓고 가지 추출 기능을 이용해서 추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필요하냐면 이제 연말이나 반기 정도 되면 이제 시스템 담당자들이 내년에는 어떤 걸 개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개선 목표 같은 거를 뭐 취합을 해서 뭐 어떻게 뭐 장비가 더 필요하면 장비를 더 구입할 때고 뭐 프로그램을 구입을 해야 되면 프로그램을 구입할 거고 뭐 현재 어쨌든 개선해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그때그때 메모를 해놓은 것들이 아마 산재에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취합이 안 되면 그런 것을 보고할 때 또 다시 하나씩 맵을 열어봐야 되거나 문서나 메모나 아니면 손으로 적어놨던 종이를 막 뒤적여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업무를 하다가도 어, 집중이 안 될 때, 그러니까 잡념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런 맵을 하나 만들어서 집중력 유지라는 이런 맵을 만들어서 생각날 때마다 뭐 적는 거예요. 일을 하다 보면 뭐 전화도 올 때가 있고 뭐 부모님한테 전화 올 때도 있고 뭐 내가 집에 가면서 뭘 사야 되는 것들 그리고 내가 처리해야 되는 것들이 있을 건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일을 하면서 그때그때 들어오는 것들을 잡념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질 텐데 그거를 생각 안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어디다가 메모해 놓고 나중에 이거 해야 되는 것들 나중에 본다 라는 생각으로 다 적어 놓으시고 업무 아이디어도 뭐 화면 속도가 느리다 뭐 이런 것들을 뭐 좋은 말도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건 메모지 같은 거죠. 이런 것들도 다 적어 놓으시면 나중에 이제 업무 일지에서 비정기로 뭐 개선 사항 내년도 개선 사항 취합 이랬을 때 맵을 하나 만들고 도구에 가지 추출이라고 있어요. 가지 추출을 누르시고 여기다가 어쨌든 저희가 뭔가 메모를 할 때 앞에 태그를 좀 적어 놓으면 개선이라고 해서 확인 누르면 추출이 진행되면서 열려있는 문서에 찾았던 가지들을 전부 다 넣어줘요. 뭐 제가 여기까지 아까 여기 업무일지에 넣었던 거랑 그리고 집중력 유지에 업무 아이디어 넣었던 것들이 다 가져와졌죠.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넣어서 이걸 그대로 카피해서 업무일지 개선사항 취합 이렇게 해서 보고하면 되겠죠. 이거 그대로 메신저나 일단 중간 보고 할 때는 그냥 메신저를 자주 이용하니까 뭐 이런 게 있다 해서 보고하면 뭐 다른 사람들이 하나씩 다 취합해서 뭐 다 종이 다 뒤져서 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처리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업무일지는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 충분하고 이제 프로젝트에 관해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는 결국에는 개개인의 업무일지에 할 일을 적고 그 결과를 공유해서 일정대로 모아서 하나의 어떤 짠 하고 이제 결과물을 내는 게 프로젝트인데요.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회의나 기획 파트나 뭐 업무 분장이나 뭐 일정에 대해서 그리고 일정 체크, 일정 공유 그리고 팀원에 대한 어떤 내용이 공유할 때 이때도 사실 마인드맵이 굉장히 유용한데요. 회의 자료를 만들 때에도 뭐 메뉴가 지금 이렇고 뭐 저희는 이제 기업마당이라는 그 사이트를 분석해 놓은 건데 메뉴 구조대로 뭐 어디서 지원하는 것들 이런 거를 계략적으로 해서 이걸 그대로 그냥 출력해 가지고 회의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회의를 진행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회의록을 만들었습니다. 회의록도 이제 이런 양식으로 주안건 결정안 뭐 이런 양식을 만들어 놓으면 그대로 여기다가 체크를 해서 적어 놓고 이걸 그대로 뭐 한글 내보내기로 해서 뭐 표 형태로 보내던가 양식을 만들어서 보내도 되고 아니면 이거 그대로 그냥 카피해서 이런 식으로 쪽지로 이렇게 보내면 훨씬 빠르고 간단하게 양식이 또 있으니까 이런 양식을 만들어 놓으면 회의록 양식을 만들어 놓으면 깔끔하게 공유할 수 있겠죠. 그리고 기획도 이제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은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이에 대한 어떤 자기만의 어떤 순서가 있을 건데요. 개발은 어떻게 하고 이 업무에 대한 관계는 이런 업무 연관도가 있으니까 뭐 어플은 모바일에서 만드는 것들, 뭐 이 어플이 필요한 개념,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기획 단계에서 하는 것도 이제 정리가 이렇게 나열식으로 되면 마인드맵을 그리면 훨씬 정리가 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사실 개발자들이 이제 개발을 하게 되면 뭐 화면이 나오면은 화면이 필요하면은 그 화면에 대한 메뉴 구조도가 이게 버튼에 대한 메뉴 구조도라든지 어떤 테이블이 필요하면 이제 프로그램이니까 테이블 구조도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뭐 탭을끼리의 관계 이거는 아마 프로그래머이신 분들은 이해가 되실 건데 이런 식으로 뭐 항목을 세세하게 다 하지 않아도 이 탭을 간의 관계만으로도 이 업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가 있으니까요. 자주 만들어지는 프로그램 산출물도 이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업무를 설명할 때도 이제 회의석상이나 뭐 요건을 정리하기 위해 이제 서로 다른 저는 개발자이고 뭐 개발을 전혀 모르시는 분하고 이야기할 때는 이 업무에 대한 흐름도도 이제 필요로 하게 되는데 이렇게 뭐 파워포인트도 이렇게 그릴 수가 있지만 마인드맵은 이미 이런 정형화 되어 있는 이런 구조도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서 그때그때 바로바로 일단은 서로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업무 협의는 그렇게 업무 흐름도로 간단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획이나 회의를 거쳐서 나왔던 업무들을 뭐 언제까지 해야 돼? 뭐 지금 예를 들어서 일정 같은 경우에 이제 개발 일정을 이제 역진행 사고 방식으로 삼시세끼 발표하는 날짜가 픽스가 되어 있고 그때 필요한 것들이 PPT나 뭐 모바일 APK나 뭐 시연 준비가 완료가 돼야 된다고 하면 역으로 그때 완료가 돼야 되는 것들이 그 전날에는 이 완료가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뭐 테스트가 이제 목표가 일요일 날뭐 테스트 하는 시연을 하는 거기 때문에 토요일 날에는 당연히 시연에 대한 개발들이 테스트가 되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개발이 다 되어 있어야 되고 이 개발이 되어 있으려고 하면 그것도 그 전날 그러니까 이게 역진행으로 이미 완성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역진행으로 일정을 잡아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일정표에 따라서 여기다가 며칠까지 해야 돼 라는 것들을 넣어 두시면 이렇게 간단하게 뭐 일정을 넣어 주시면 이번에 이제 그 싱커이즈 2020의 프리미엄에 추가된 게 태스크라는 건데요. 이 태스크가 일정을 추가한 내용을 간략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복사하셔가지고 엑셀이나 뭐 한글 문서에 집어넣어서 공유를 하게 되면 이 일에 대해서 누가 뭐 홍길동이 맡을 거고 언제까지 시작은 시작 일자 뭐 종료 일자 이걸 양식을 추가를 해서 공유를 하게 되면 일정도 이제 개개인별로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팀원들끼리에 대한 교육을 하게 되는데 이미 진행되어 있던 이런 내용들이나 어떤 업무적인 것들도 이제 매뉴얼처럼 이렇게 뭐 구조도라든지 뭐 이런 거를 활용을 해서 공유를 하면 가이드 문서도 간단하게 뭐 코딩에 관해서도 이제 학습을 할 때 뭐 이런 프론트엔드는 이런 식으로 뭐 필요한 기술들이 있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할 때 이런 식으로 어, 좋은 글도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창을 조금 닫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뭐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자기 개발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업무도 하지만 이제 많은 시간을 회사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뭐 지금 마우스로 다 할 수 있는 것들도 단축키를 활용해서 뭐 아까 진행 중 표시하기, 뭐 부분 가지보기, 뭐 이런 활용 예시 같은 경우에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 여기에 해당하는 가지만 포커스로 해서 보여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포스트잇처럼 쓰기. 이거는 이제 업무 일지 할 때 저희가 뭐 전화면 전화, 뭐 메신저면 메신저 이렇게 하지만 막 바쁠 때는 뭐 여기에 가지를 더 추가하기 힘들거든요. 그때는 Shift 누른 상태에서 왼쪽 마우스를 누르면 이렇게 포스트잇처럼 그때그때 사용할 수 있게끔 뭐 이게 여러 가지 내용들을 추가할 수 있겠죠. 나중에 이걸 가지고 가지를 여기 뭐 전화였다가 하면 이런 식으로 추가하면 되겠죠. 그런 팁들입니다.
그리고 화면에 맞게 확대하기. 이게 바탕화면에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이런 메시지 창이 떠요. 이 말은 더블 클릭하게 되면 맵을 화면 전체에 맞출 것이냐, 이게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차피 확대하는 거야 컨트롤 휠 마우스를 올려서 저희가 이제 확대해서 보면 되는데, 이제 저희가 여기 컨트롤 엔터 눌러가지고 따로 볼 때도 이거를 확대해서 화면에 맞추기, 아마 밑에 그 화면 채우기라는 버튼이 있는데 이거보다 훨씬 간편하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주 여는 맵을 고정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한 가지는 쉽게 파일 열기에 보면 여기에 핀이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자주 쓰는 것들을 이렇게 눌러주면 핀이 고정이 되면서 이것들은 뭐 저희가 여러 화면 열더라도 여기에 쌓이지 않고 여기 고정된 핀이 꼽히게 됩니다. 그리고 플래닝, 이거는 사실 플래닝 교육을 받으신 분은 아실 텐데 저희가 여기에 싱크와이즈에서 제공하는 어떤 교육에 맞춰서 삶을 뭐 계획하고 목표를 활용하기 위한 어떤 방법론들이 이제 녹여져 있어요. 근데 저희가 필요한 거는, 이거는 이제 여기에 맵을 정해서 버튼명도 내가 필요한 뭐 집중력 이런 맵을 해서 아까 제가 잡념 노트로 사용했던 거, 그리고 업무일지 사용했던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링크를 여기에 고정으로 넣을 수가 있어요. 여기 맵 찾기로 해서 맵을 찾아서 넣을 수가 있고, 여기에 버튼명도 뭐 업무일지 그때그때 나오는 것들 이렇게 넣었으면 이거 누를 때마다 다 이제 다 되니까, 고정이 되니까 이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 개발하면은 독서 노트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독서 노트를 저희가 많이 작성을 했는데 책을 읽고 나서 따로 독서 노트를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게 되면 뭐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뭐 저희가 책을 읽어가면서 그거를 이제 나한테 필요한 부분도 있고 필요하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그거를 뭐 처음부터 마치 이 책을 전체를 요약하는 것인 양 이렇게 책을 읽다 보면 책 읽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는 방법은 일단 목차를 싱크와이즈로 작성을 하는 겁니다. 이제 뭐 인터넷에서 메일 마인드맵 같은 경우, 메일 마인드맵에 해당하는 목차가 있다고 하면 아마 이건 많은 데에서도 아마 많은 데에서 팁으로 나왔을 텐데요. 컨트롤 스페이스를 누르면 다중가지 추가라는 게 생기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구조가 잡힐 건데, 이걸 그대로 저장을 해 놓은 다음에 모바일도 이제 핸드폰 모바일로 싱크와이즈가 있어요. 무료이기도 하고, 그거를 이제 열어놓고 책을 읽을 때마다 그 책에 대한 주제를 궁금한 점, 뭐 저자의 답변 이런 것들을 찾아서 읽는 식으로 이제 저는 독서를 하는 편이고, 그래서 저자 소개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중요해요. 왜냐면 음, 아, 책을 읽는다는 거는 이제 저자와 대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쓴 이 책이 너무 어려우면 이 사람이 쓴 책의 이전 책, 처음 썼던 책, 그 사람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게끔 그런 과정이 이제 책에 다 묻어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찾아서 읽기 위해서 저자도 이제 정리를 하고 목차에 따라서 내가 궁금했던 것들을 찾아서 읽는 이제 점검 독서를 하는 식으로 책을 읽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책을 다 읽은 다음에 책에 대한 내용을 자기 기준으로 목차를 요약을 해서 자기 기준으로 하나의 글을 완성시키는 게 사실은 궁극적으로 이제 이 책을 내가 다 이해를 했다라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저는 이제 결국에는 목차는 이제 저자들이 자기가 생각하기 위한 편한 그런 구성을 해놓은 거고, 저는 필요한 것들에 대한 내용을 뽑아서 그거를 하나의 글로 만들면 그 내용은 정말 저한테 기억에 남는 저만의 어떤 독서 노트가 되는 거기 때문에, 책을 읽으셨는데 그 책에 대한 기억이 안 날 경우에는 이렇게 독서 노트를 한번 사용해 보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건 아까 집중력 유지하는 방법으로 제가 맵을 하나 만들어 놨었죠. 잡념 노트를 만드는 이유가 이제 아까 설명이 됐던 건데,
잡념이 생기면 그냥 그거를 뭐 생각 안 하려고 하지 말고 빨리 생각하고 다음 내가 해야 될 일로 빨리 돌아오면 되는 거니까 적어 놓고, 이제 기억은 내가 이거를 적어 놨다, 나중에 퇴근 전에 이 내용을 가지고 확인을 한번 하고 가자 라는 식으로 빨리 업무로 돌아오게 되면 집중력 유지가 되실 겁니다. 이제 끝으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싱크와이즈를 사용하면 좋은 점은 당장 도움이 되는 게 5가지 정도가 있어요. 일단 쉽고요. 뭐 인터페이스나 뭐 이런 기본 디자인이 멋져서 성취감도 업데이트 되고, 그리고 이제 오피스군으로 아까 내보내기 기능으로 이제 변환이 가능해서 공유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일지 이거 하나 쓰고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매번 이제 살아있는 정보들을 계속 관리하고 업데이트하고, 완료는 완료 항목으로 추가되고, 이게 또 완료가 항목이 많으면 완료 2019년, 2020년, 뭐 6월, 7월 그런 완료 별도의 이제 맵으로 옮겨놓고 이건 계속 활용을 하는 거죠. 계속. 그래서 다양한 양식으로 자체적으로 이제 관리하기 쉽다. 그리고 빠르게 중급자가 된다는 말은, 사실 이거는 양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활용하는 빈도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거를 찐과이즈에서는 네피아에서 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것만 다운 받으셔서 뭐 쓰셔도 중급자 단계로 금방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마인드맵 기법 자체가 생각을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생각을 실현 가능한 단위로, 행동 단위로 이제 쪼개서 실현 가능할 수 있도록 구현하도록 도와주는, 그래서 활용 범위가 굉장히 넓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 한 7년 정도 사용을 했는데, 오래 사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개인의 능력이 개발이 되는데, 경제력, 실천력, 창의력 이런 능력이 개발되는데, 경제력의 의미는 직장을 다니는 게 뭐 경제력이 있다. 그리고 직장인의 반대 의미가 실업자다. 그런 의미는 사실은 지금은 무색하죠. 왜냐하면 컨텐츠를 통해서 직장은 안 다니지만 뭐 수억대의 유튜브를 하면서 수익을 높이시는 분이 있으니까, 결국에는 경제력이라는 거는 생각을 재화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실천력 같은 경우에도 실천을 하기 위한 이제 살 빼기, 이건 너무 구체적이지 않죠. 그래서 체중 뭐 5kg 감량, 운동하기, 아침에 일어나서 팔굽혀펴기 5개 하기, 이런 행동으로 바로 이뤄갈 수 있는 그런 단위로 쪼개줄 수 있는 그런 실천력을 도와주는 그런 능력이 개발이 됩니다. 그리고 창의력은 아마 지금 영화 기생충으로 세계를 이제 시상도 많이 하신 봉준호 감독의 말이,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결국에는 개인화되는 도구, 이 싱크와이즈나 이런 것처럼 자기에 맞춘 그런 도구가 많을수록 창의력을 올리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능력이라는 것들을 개발하는 방법은 결국에는 올바른 방법, 그리고 의식적인 훈련이 필요한 건데요. 그래서 제가 결론을 냈을 때는, 왜 그 광고에 생각대로 T라는 것도 있죠. 그래서 생각대로 T 그리고 W를 붙여서 지금 TW, Thinkwise를 Thinking, 올바른 생각을 인식하게 해서 그 생각을 이제 올바른 방법으로 이제 나갈 수 있게끔 정리를 하게 되고, W가 이제 Think Wise인데 Working이라고 해서 결국엔 실천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생각들을 실천을 할 수 있게 하는데, 실천이란 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으로 당장 내일 할 수 있도록, 뭐 운동하기인데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팔굽혀펴기 5개 한다, 이건 당장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처럼 실천할 수 있게 쉬운 행동, 단순한 행동, 실천 가능한 행동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일련의 의식적인 훈련들을 기록을 통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 이제 끝으로 바램이 하나 있다고 하면, 이제 싱크와이즈 PC 버전은 이미 너무나 완성적으로 기능이 다 구현이 되어 있어요. 뭐 디자인 부분이 뭐 미흡하다고 하시는 그 분들도 있겠지만, 뭐 그런 디자인적인 부분은 부차적인 거고, 중요한 거는 이런 내가 생각을 녹여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건데, PC 버전은 이미 완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모바일 버전은 아마 사실 이제 태블릿이나 이런 기기들이 많이 발달을 해서 모바일 버전에 이제 이런 가지들이 블루투스 키보드로 입력이 안 되는 건 조금 불편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바람이 있다고 하면 모바일 버전의 싱크와이즈가 블루투스 키보드 입력이 돼서 그런 태블릿이나 이런 활용도가 더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 이런 싱크와이즈를 많이 사용하면 이런 능력이 함양이 되고, 이런 것들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마인크래프트처럼 창의력을 무한대로 확장되는 도구로서 싱크와이즈가 많은 사람들에게 활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녹화 시간이 거의 한 40분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긴 영상을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